유연채와 뉴스 속으로. 압수된 물품 중에 이 명의로 된 농협하고 신한은행 통장이 같이 발견돼서 저희가 사실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농협 직원인데 어쩌죠? 뭐라고요? 제가 농협 직원인데요. 그래, 알았어. 잘났다. 끊어. 네, 지금 방금 통화 내용, 명의 도용 사건을 가장한, 이 검찰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례를 지금 들려줬는데, 자, 이에 대처한 분, 상대를 정말 통쾌하게 이겨냈네요. 자, 최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공개하고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자,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김은미 책임연구원을 연결해서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공개가 됐죠. 자, 이렇게 실제 걸려온 보이스피싱들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까? 아, 네.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알려졌는데요. 네. 거의 10년 동안 피해 근절을 위해 여러 가지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이번에는 실제 걸려온 보이스피싱 사례들도 공개했는데요.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다만 아쉬운 점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한테는 정보 전달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피해를 볼 뻔한 사람의 대응 방식도 함께 소개가 됐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이렇게 대응을 해도 이제 사실은 그냥 끊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져서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는 잘 하셨지만 네. 조용히 이제 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해자를 마치 이길 듯이 경쟁적으로 대화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네. 최근에 공개된 통화들 보면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 네. 이전에는 내가 내 아이를 데리고 있다, 어느 통장으로 돈 보내라, 이런 수법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엔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사례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있는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예, 그러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수사 중에 본인 앞에 연루된 사건이 있어서 전화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으로 방문을 하시라고 안내 전화 드린 겁니다. 네. 자, 경찰청이라면서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요즘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는 전화뿐만 아니라 레터피싱이라고 검찰총장까지 사칭해 가짜로 공문을 만들어서 보낸 다음에 스스로 전화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수법이 정말 몇 년째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보이스피싱 전화는 중국 동포들이나 연변 쪽에 사투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말 사투리는 안 쓰고 서울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짜로 이제 서울 검찰청의 웹사이트까지 보여주면서 사건 번호와 조서를 바로 검색할 수 있어서 누구나 속기 쉬울 수밖에 없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라면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지 않는데요. 누구나 이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면은 겁을 먹으니까. 네, 겁을 먹으니까 네.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제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처음부터 의심해보고 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스포츠 사무실이고요. 네네, 저희 쪽에서 지금 통장 한 개당 300만 원 임대료를 드리면서 통장 임대받고 있으신데요. 혹시 기존에 안 쓰시는 통장 있으시다면 임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는 수법 같은데, 이건 어떻게 돈을 빼내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보이스피싱에 쓰일 대포 통장을 사기범들이 얻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전화를 건 사기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빙자해서 통장을 요구해서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포 통장이라는 의미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과 이제 그 명의가 다른 통장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사기범들의 신분 노출을 피해서 이제 대포 통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 사람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건 다음에 그쪽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대포 통장을 갖고 있고 또 비밀번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쉽게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남에게 빌려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1년간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보통 노인들의 피해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당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전체 피해의 19.5%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 저희 재단에서도 매년 금융사기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530명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했다는 응답자는 532명이었고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은 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실제 피해율이 약 6.5%로 조사되었는데요. 네. 예, 연령별로 이제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을 때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비율이 20대가 3.13%로 가장 낮았고 네. 50대가 9.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피해자들 분들만 대상으로 보면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막상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을 때 속는 경우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편인데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있다면 좋지만, 그러니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보이스피싱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연령대와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표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선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방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사실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맞춤형 수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처한 상황과 맞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사례를 들었는데요. 최근 어떤 젊은 분이 여름 휴가를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바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출국할 수 없다는 말에 그분이 많이 당황해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이스피싱인지 생각도 못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다 말했고 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오면 절대 받지 말고 전화를 받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김은미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